안녕하세요. 집 보여주는 여자입니다. 오늘의 지역 분석은 전주시 편이에요. 전라북도 전주시의 시장 동향과 상승 여력, 그리고 핵심지 저평가 아파트 단지 분석까지 상세하게 살펴볼게요. 전주시는 전라북도에 속한 지역으로 동쪽으로는 진안군, 서쪽으로는 김제시, 북쪽으로는 완주군과 익산시, 남쪽으로는 임실군과 인접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위쪽으로는 덕진구, 아래쪽으로는 완산구 두 개의 군으로 크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2035년 전주도시 기본계획을 보시면 성장관리축은 전주, 완주 혁신도시권이며 기존 1도심과 지역 4도심으로 서북부 지역 축선의 개발 활성화를 도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역 4도심은 효자, 덕진, 인후, 조촌이 되겠습니다. 또한 전북 중추도시 생활권 발전 계획을 선보였는데요. 보시면 전주시를 중추행정서비스의 중심지로 개발하라는 의지를 엿보실 수 있겠습니다. 전주시 인구는 65만 6,331명으로 인구수는 2014년까지 급격하게 늘었다가 2017년도까지는 조금 감소하였고 현재까지는 다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세대수는 인구수와 다르게 가파른 증가를 보이고 있네요. 보통 지방 거점 도시에서 인구수는 감소하고 반면 세대수는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전주시도 마찬가지네요. 전주시에 어떠한 지역 호재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1시간 생활권 실현을 위한 광역 도로망 구축 사업입니다. 새만금, 전주, 김천 간 고속도로 건설, 호남 고속도로 확장, 북부권 국도 대체 우회도로 건설 등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현재 전주시에서는 중추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도시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먼저 에코시티 2단계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전주대대 이전 사업과 천마지구 도시개발 사업 등도 같이 추진하고 있어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인구 유입을 예상해 보실 수 있겠네요. 다음은 전주시의 현재 시장 동향과 앞으로 상승 여력이 있는지 데이터를 통해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전주시의 시장 강도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전주시는 2018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시장 강도 0 이하로 떨어져 하락기를 맞이했었고요. 2019년도 중반부터 전세가 반등을 기점으로 매매가의 가파른 상승이 이루어져 2021년도에는 시장 강도 100을 초과하는 대세 상승장이었습니다. 2021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현재는 잠시 상승세가 꺾인 모습이지만 매매가와 전세가는 아직 상승 곡선을 유지하고 있네요. 다음은 거래량입니다. 가격이 하락했던 2018년도와 2019년도에는 거래량이 평균 거래량보다 적었었는데요. 보시면 상승의 전환이 있었던 2019년 중반부터 거래량이 급격히 늘어난 모습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2022년도 현재 거래량은 다시 줄어든 모습이네요. 그렇다면 전주시의 앞으로의 모습이 어떠할지 미분양가 입주량을 보시며 얘기해 볼게요. 마찬가지로 반등이 시작했던 2019년 중반부터 미분양이 소진된 모습이고요. 현재 기준에서는 미분양은 거의 없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입주량인데요. 가격 하락 시점에 입주량이 많았던 모습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먼저 쌓여 있었던 미분양이 소진되면서 거래량이 늘어나고 2021년도 기점으로 입주 물량까지 부족해지면서 대세 상승장을 만들어냈었는데요. 현재 이후의 입주량도 보시면 연별 수요량과 적정 수준이거나 부족한 모습이며 전주시의 대치 지역인 완주군과 익산시의 입주 물량까지 합산해 보더라도 2022년도를 제외하고는 2025년도까지 입주 물량은 수요량에 비해 부족한 모습입니다. 미분양까지 모두 소진된 지금 향후 전주시의 시장 동향을 예측해보자면 과거 미분양 소진과 입주량 부족, 거래량 증가에 따라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봤을 때 전주시의 여러 개발 호재와 더불어 정책적인 변동성과 큰 외부 충격이 없는 한 물량 부족에 따른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물량 부족에 따른 상승 여력을 앞서 엿보았다면 더불어 매수 심리는 어떠한지 간단히 살펴볼게요. 최근 전주시에 분양한 단지인데요. 찾아보니 분양한 단지가 별로 없더라고요. 이것만 봐도 물량 부족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되네요. 대표적으로 단지 하나만 보자면 2023년 12월 입주 예정인 전주 모아미래도 바울루체입니다. 92세대 소규모 단지로 분양가는 8서 타입 기준 3억 2천만 원대로 경쟁률은 1대 8.7을 기록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의 매수 우위 지수인데요. 현재 전국적으로 매수 심리가 위축되어 있는 가운데 전북은 그래도 매수 심리가 어느 정도 강한 편으로 보여지네요. 다음은 전주시의 아파트 가격이 인근의 타 지역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 위치해 있는지 살펴볼게요. 보시면 전주시가 평당 972만 원으로 인접한 도시 중 가장 높은 시세입니다. 대체 지역인 익산시와 완주군과 한번 비교해 볼게요. 매매 시세와 더불어 전세 시세도 전주시가 가장 높으며 전세율은 83%로 익산시와 완주군보다는 조금 낮은 편입니다. 다음은 입주량인데요. 앞서 보셨던 것과 같이 전주시는 계속 부족하고 익산시는 2023년도까지 부족, 완주군은 2024년도까지 과잉이다가 2025년도에는 부족합니다.
다음은 각 지역 외지인들이 들어간 비율인데요. 그만큼 투자 수요가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세 지역 중 익산시가 제일 높고요. 그 다음은 완주군, 전주시 순입니다. 전주시의 경우 지역 주민의 물량 소화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전주시의 대장 지역은 도시기본계획상 성장 중심 지역 중 아파트 평당가가 가장 높은 지역을 꼽을 수 있겠는데요. 10년 미만 30평대 아파트 기준으로 혁신도시와 에코시티 그리고 구도심 인근 쪽이 고가 아파트들이 몰려있고 반대로 20년 이상 구축 아파트들이 몰려있는 지역인데요. 이곳들은 기존 구도심을 형성했던 지역이라는 것을 예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혁신도시 성장축인 중동, 만성동, 장동 지역이 시세가 가장 높고요. 다음은 지역 사도심축인 효자동 2가, 에코시티인 송천동 2가가 시세가 높은 편이네요. 매매가, 전세가 둘 다 높은 지역도 덕진구에서는 중동과 만성동, 장동이고요. 다음은 송천동 2가입니다. 완산구에서는 효자동 2가가 전세가와 매매가가 모두 제일 높네요. 최고가 아파트들이 모여있는 지역도 중동, 송천동 2가, 장동 등이 되겠는데요. 이를 정리해보면 혁신도시 축인 중동, 만성동, 장동을 1급지로 보시면 되고 효자동 2가와 송천동 2가를 2급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급지인 중동의 10년 이내 아파트 중 전세율이 제일 높은 전북 혁신 우미린 1단지와 장동의 우미린 2단지, 그리고 만성동의 제일풍경채를 대표적으로 비교해 보실게요. 먼저 중동의 전북 혁신 우미린 1단지입니다. 8년차 680세대인 이 단지의 매매가는 5억 정도며 전세가는 4억 3천만 원대로 전세율 86%로 꽤 높은 편이며 매전 차액은 7천만 원대입니다. 다음은 장동의 전북 혁신 우미린 2단지입니다. 마찬가지로 8년차 462세대인 이 단지의 매매가는 5억 정도며 전세가는 4억대, 전세율 80%, 매전 차액은 1억 정도로 앞서 보셨던 우미린 1단지에 비하여 매매가는 비슷하지만 전세가는 조금 낮은 편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완성동의 제일풍경채입니다. 4년차 553세대인 이 단지의 매매가는 5억 4천만 원대로 세 단지 중 가장 높고요. 전세가는 4억 1천만 원대, 전세율 76%, 매전 차액은 1억 3천만 원대입니다. 다음은 입지를 보실게요. 세 단지 인근에 서전주 IC가 위치하고요. 전주시의 서쪽인 혁신도시에 자리합니다. 우미린 1단지를 보시면 초등학교가 바로 인접해 있고요. 중심 상업지구와 가깝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미린 2단지 근처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모두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공원이 가깝습니다. 제일풍경채는 상권은 가깝지만 초등학교가 도보로는 좀 멀다는 단점이 있네요. 정리해보면 우미린 1단지가 전세율이 가장 적어 투자금이 적게 들어가며 입지도 꽤 괜찮습니다. 2단지는 1단지에 비해 매정갭이 좀 더 크지만 인근에 학교가 모두 가깝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일풍경채는 상권은 가깝지만 초등학교가 좀 멀다는 단점이 있네요. 다음은 2급지인 효자동 2가의 대장 아파트 중 전세율이 높은 전주 효천 우미린 더 퍼스트와 근처 비슷한 입지에 자리하는 아르펠리스 휴먼시아와 LH 세븐팰리스를 함께 비교해 볼게요. 먼저 전주 효천 우미린 더 퍼스트입니다. 2년차 1120세대인 이 단지의 매매가는 6억 정도며 전세가는 4억 2천만 원대로 전세율 71%, 매전 차액은 1억 7천만 원 정도네요. 다음은 LH 세븐팰리스인데요. 8년차 560세대인 이 단지의 매매가는 4억 6천만 원대로 전세가 3억 7천만 원대, 전세율 82%, 매전 차액은 8천만 원대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르펠리스 휴먼시아입니다. 11년차 604세대인 이 단지의 매매가는 4억 4천만 원대며 전세가는 3억 7천만 원대, 전세율 85%로 매전 차액은 6천만 원대입니다. 세 단지 중 가장 적은 금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단지네요. 입지를 보실게요. 효자동 2가는 완산구의 서쪽 끝에 위치하는데요. 먼저 전주 효천 우미린 더 퍼스트를 보시면 초등학교와 공원이 가까우며 상권도 가깝습니다. 주변으로 비슷한 대장 아파트들이 위치합니다. 다음은 LH 세븐팰리스인데요. 아르펠리스 휴먼시아와의 사이에 초등학교와 공원이 위치하며 인근에 상가도 자리합니다. 입지적으로는 전주 효천 우미린 더 퍼스트가 가격이 있는 만큼 제일 좋고요. 비슷한 입지에서는 아르펠리스 휴먼시아와 LH 세븐팰리스도 입지가 나쁘지 않으며 매전 차익도 적어 소액 접근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송천동 2가 아파트입니다. 송천동 2가의 대장인 에코시티 더샵 3차와 전주 에코시티 휴먼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에코시티 더샵 3차입니다. 3년차 644세대인 이 단지의 매매가는 6억 4천만 원대, 전세가 4억 3천만 원대로 전세율 67%, 매전 차액은 2억 1천만 원 정도입니다. 다음은 전주 에코시티 휴먼빌입니다. 3년차 402세대인 이 단지의 매매가는 5억 7천만 원대이며 전세가는 3억 8천만 원대, 전세율 67%, 매전 차액은 1억 9천만 원 정도입니다.
두 단지 모두 신축이지만 매전차익이 커 실거주 목적으로 보시는 게 더 나으실 것 같네요. 입지를 간단히 보시면 덕진구의 동쪽 끝인 에코시티에 위치하고요. 에코시티 더샵 3차는 초등학교를 품고 있으며 공원과도 가깝습니다. 에코시티 휴먼빌도 마찬가지로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가깝고 공원 거리는 더샵 3차보다는 조금 더 멀지만 중심 상권은 더 가깝습니다. 에코시티는 단지가 모두 신축 아파트며 초등학교가 가깝고 단지들이 공원을 둘러싸고 있어 신도시 특유의 쾌적함을 누리실 수 있는데요. 특히 신혼부부들한테 인기가 많은 지역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원주의 기업도시와 좀 비슷한 이미지네요. 다음은 전주시의 학원 밀집 지역입니다. 송천동 2가 쪽으로 학원이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고 다음은 중화선동 2가, 인우동 손입니다. 다음은 전주시 아파트 중 어느 면적과 연차가 가장 많이 상승을 했고 반대로 덜 상승을 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덕진구입니다. 최근 3개월 동안 50평 이상이 제일 많이 상승했고요. 30에서 40평대가 가장 적게 상승했습니다. 완산구에서는 20평 미만이 가장 많이 상승을 했고 20에서 30평대가 제일 소폭 상승했습니다. 연차별로 보실게요. 먼저 덕진구에서는 10년에서 15년 중축 아파트들의 상승이 컸고 반면 5년 미만 신축의 상승폭이 적었습니다. 완산구에서는 25년 이상이 가장 많이 상승을 했고 5년 미만이 제일 적게 상승했습니다. 완산구에서는 아무래도 20평 미만 공시지가 1억의 매수세가 최근 3개월 동안 가장 높았으며 덕진구에서는 그동안 저평가되었던 중축 대형 평형의 인기가 높았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내용들을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전주시는 인구 65만 이상 도시로 인구와 세대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주시는 광역 도로망 구축 사업과 여러 도시개발 사업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전주시는 2019년 중반부터 상승의 변곡점을 만들어내어 2021년 하반기까지 급격하게 상승하였고 현재 미분양은 거의 소진되었으며 2025년도까지 입주량은 수요량에 비하여 부족합니다. 네 번째, 전주시의 대장 지역은 혁신도시 일대이며 2급지는 효자동 2가와 송천동 2가 에코시티입니다. 다섯 번째, 대장 지역과 2급지에서 평당가 높은 순으로 아파트들을 비교해보며 비슷한 입지에 상대적으로 매매가 매정갭이 적은 단지를 찾아봅니다. 여섯 번째, 최근 3개월 동안 완산구에서는 20평 미만 공시지가 1억 미만 아파트들의 상승세가 높았고 덕진구에서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었던 중축 대형 평형의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반면 두 지역 모두 신축 아파트들의 상승폭이 적었습니다. 지금까지 전주시의 전반적인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성공 투자, 잃지 않는 투자를 기원하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집 보여주는 여자였습니다.